대표님, 만약에 1억 원의 현금이 있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그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미국 밸류체인 관련한 종목들을 뭐 한두 개를 압축해서 사는 것과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사는 것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 소형주는 금액을 적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네. 목표단가가. 그러니까 뭐 네오토나 뭐 세종공원 이런 걸 사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사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은 대형주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요거를 저라면 1억이라면 거의 뭐 3천 사든지 5천 2천 사고 두 개만. 네. 그리고 중소형단을 한두 개 정해갖고 나눠 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금년 1억을 제가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포트폴리오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중 투자예요. 그건 집중 투자에 50 내지 70%는 대형주. 그것도 이미 기아, 현대차를 대신할 밑에 단의 우량주. 네. 저는 그게 만도일 수도 있고 SL, 현대, 오토, 에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중. 그리고 뭐 네오토라든지 세종공업이 모델에서 언제 오를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 적어놓고 목표 단가 이런 것들은 금액 적게 하고 바닥에서 50% 움직이기 전까지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진폭으로 조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분산해 놓으시면 금년 6월 공매도 재개될 때까지는 뭔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저는 버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네. 이번 3월 달이 끔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 단위 계단으로 올라가요. 코스닥은 박스로 갇혀 있고 수급이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말라갈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이요. 예.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그 JLK, 루닛 이런 것들이 이제 3월 달 지나서 금리 인하가 늦어갈 것 같거든요. 네. 잘하면 하반기 지나서도 할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이 제약주는 치명적입니다. 네. 적자 연속 기업에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재편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금리가 이새 요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언제 또 그러니까 5월 달에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3월, 5월에서 바이오 제약도 바닥치고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 장이 꺾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제약바이오.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장은 저는 금리 한 번 갖고 투매는 안 나와요. 작년도만 하더라도 네. 금리 4번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게 뭐야? 그러려면 1월, 3월 해야 되는데 이제 3월도 아니에요. 5월도 뭔가 말 또 바꿔갖고 안 해봐요. 그럼 이건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이게 시간의 격차가 사람 골 때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기대감은 이미 다 끌고 왔는데. 예. 그래서 소부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스닥 소부장 쪽도 전략 좀 짜주세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네. SK하이닉스 수익률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소부장 10% 20% 옛날하면 SK하이닉스 10% 갈 때 30, 50이 정상인 시장이 코스닥 소부장이거든요. 네.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못할 것 수도 있다. 이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깨면 나는 반드시 끊어야지라는 선을 코스닥은 지키시는 게 어떻겠나. 어느 게 숏으로 갑자기 변동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부 펀드는 코스닥 쪽에서 어떤 종목을 버려갖고 대형주로 이동하는 자금원을 쓸 수도 있는 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희생양의 변동이 코스닥을 순식간에 20, 30% 짱돌 맞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측 못 하세요. 네. 그 펀드 매니저 본인만 아는 그 사이클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소부장, 요번에 포장해서 많이 간 것들 있죠. CXL이니 뭐 온디바이스 센서니 이런 것들은 엑스트 하십시오. 빠져나오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그나마 우량한 거 이제 제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나마이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10에서 20% 단타. 오히려. 그리고 삼성전자는 7% 10%예요. 네.
SK하이닉스나 밑에 단이 더 낮고 오히려 이제 대형주에서는 아까 얘기한 현대차 그룹이 낮거나 이제 LG 그룹이 오늘 시간에 LG 화학이 상한가 친 거를 저는 저주가 풀리는 징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LG그룹의 저주가 풀리는 징후다. 예. 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에서 작업했다는 얘기는 내일 바로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는다고. 예. LG화학 그러면 오늘 시간에 상한가죠. 그러면 내일 10에서 15% 오르면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윗골이 달리고 눈목 주고 이제 확산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늪에 빠진 종목들은요. 반드시 올려놓고 흔들어서 채 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작년 10월 달에 갔을 때 올려놓고 죽여놓고 가요. 네. 그러면 다 털려요. 그러면서 더블을 보내거든요. LG그룹도 그 저주가 샘플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그다음에 엔솔 요 네 가지를 사각을 그려놓고 상단 하단 그려놓은 다음에 이 새로운 역배열이 정배열되나? 그러면 역배열이 정배열된다는 얘기는요. 120일 평균값을 20일이 뚫는 상황이 나오나? 네. 어느 게 제일 먼저 LG그룹에서 그게 나오나? 다 역배열이에요. 20일이 120을 뚫는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적어도 30%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 시동을 거나.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2의 삼성물산이나 현대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전번에는 현대차만 봐도 노상 18만 원, 20만 원. 네. 노상 18만 원, 그다 20만 원 늪을 뚫으니까 갑자기 슈팅이 1조 매수 들어와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성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합성돼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청산하고 주거니 받거니예요. 이번엔 금융투자가 현대차 올라가고 선물과 합성했어요. 나중에는 외국인이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럼 얘가 턴 거는 얘가 받아줘요. 그 작업에서 이 수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망의 30만 원을 보나 보겠습니다. 네. 그게 기아는 그러면 15만 원이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이 어마무시한 중요한 단가거든요. 기아, 삼성전자 8만 전자, SK 하이닉스 15만 전자. 지금 소부장이나 코스닥에 살아나려면 이 벽을 또 뭔가 합성해서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상반기는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현대차가 뚫었다, 기아가 뚫었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 밸류체인의 부품단으로 작년 10월 2022년 10월 달에서의 소부장 냄새가 여기서 난다. 그리고 벌써 이쪽에 이해 집단군들이 희석화 전략,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매자린을 발행하거나 이제 제3자 유증도 발표하거나 막 이런 게 명단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감 잡았다. 그리고 반드시 선도주 하나 만듭니다. 한미반도체 같이. 그걸 뭘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네. 예, 한번 그 선도주를 분명히 만듭니다. 자동차 관련 연결고리와 LG그룹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120일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 뚫어내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였습니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이후로 시장 전략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무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자마자 3바 때리십시오라고 그랬죠. 87만 원 찍고 지금 오늘 뭐 82만 원인가? 그리고 이제 당장 지갑은 안 여실 거라고 봅니다. 당장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건 M&A 재료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니, 있어요. 저는 통신 쪽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총선 색깔도 점검하지 않을까. 4월 10일입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군부만 뛰면서 해외 막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산발은 숏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주변 거버넌스가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대부분 삼성물산은 이미 갔어요. 네. 그러면 삼성그룹주를 여러분들 오늘 하나 삼성그룹주를 한번 그래프를
이것만 보세요. 121선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21선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것만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위에 있고 가는 거,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카드, 요겁니다. 요거. 네. 삼성 SDI 박살, 삼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박살. 여기도 분명히 롱숏이라고요. 이 에너지가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누를 것 같아요. 누를 것 같습니다. 이거 뚫는 게 투자 확산 때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왜 4월달 10일에 색깔을 왜 보자고 그러냐면, 우리 정부와 의회가 갈리면 자금 집행이 안 돼요. 네. 뭔가 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뭔가 에너지가 굉장히 싸우느라고 뭐 집행 막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색깔과 의회 그 국회 색깔이 합쳐져서 정책 신뢰도나 자금 집행 속도를 낼 때 그때 지갑 열고 뭔가 트레이딩이 나오고, 그때쯤 되면 또 중국이 어떻게 되나도 좀 3월 공작회 이후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제가 또 왜 뭐냐면 푸틴이 북한 와요. 그러면 구정 이후에 또 환율 리스크 또 어떻게 되나, 이것도 같이 점검해 볼래요. 네.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또 조 단위로 때릴 때, 요번에 그럼 조 단위 때릴 때 못 때리겠습니까? 현대차 기아 때려버리거든요. 그때 갖고 때려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거쳐서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이재용 회장의 판결, 그날 저는 이장이 진짜 강하려면 소부장이란 AD 테크놀로지인데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가 10% 이상은 뛰었어야 됩니다. 안 움직여요. 네. 삼성전자도 안 움직이고, 오후장이 그나마 SK하이닉스만 그냥 땡겨버리고. 그러니까 그쪽은 아직은 주도주 색깔이 그래서 바뀌었구나라는 감을 거기서 잡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펀드가 왕창 들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펀드들, 뭐 타임폴리오, 뭐 무슨 AI, 뭐 또 반도체, 소부장 합쳐진 게 다 그 2022년부터 그까지 다 위에 단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포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이 어떤 때는 3개월에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우진엔텍인데요. 원전 연결고리로 말씀을 하셨었고, 이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하면 좋을지 시나리오를 좀 짜주셨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표님. 이제 매매하지 맙니다. 이제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로직 잔게 고점에서 반토막 되면, 이게 우리 두산 로보틱스 같이 하는지 한번 보자고 해갖고, 이 그림을, 그 로직을 한번 그대로 전에 한번 어디 있냐,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순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우진엔텍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대도 매도 자리다. 32,000원 잡고 저는 예. 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쪽 섹터에서 다원시스가 유증을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예. 네. 오히려 그거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가 또 유증 짱돌이다 해갖고 뭐 한 10% 빠질 수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거를 사는 게 어떻겠나. 이게 AD 테크놀로 같이 되나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 여기 있네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처음에 땡겨갖고 이 급등할 때 32,000원 대주 잡아라. 깨면 무조건 끊어라. 그리고 30% 반토막 50% 16,000원 오면 여기서는 사와라. 두산 로보틱스하고 비슷하게 될 거다. 이게 실제는 이때가 요때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빠졌냐면 14,700원까지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34,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는 저는 대도 똑같이 뭐 32,500원 잡든지 34,000원 잡든지 깨면 무조건 현금화 시켜놓고, 이제 아까 한전 기술은 이거 120선 깨면 안 됩니다. 요새도 이 순환돼 갖고 이게 이제 8만 의시자가 한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요. 그럼 눌렀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한전 기술 갖고 계시면 저는 65,000원 깨면 반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매하게 62,000원, 6만 원 오면 다시 조정하는데 65,000원을 다시 돌파하면 또 사겠습니다. 요런 리스크 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8만 원까지 가면 이제 여기도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 물줄기로. 그 다음에 오늘 다원시스가 3월 14일 기준으로 11% 유상증명. 제가 이게 30에서 50% 유증이면 이게 기간이 길어져요. 네. 근데 11%면 그냥 1,000원에서 그냥 커버되면서 그냥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증자 비율을. 그래서 요거 오히려 13,000원, 14,000원에 사갖고 증자 받아라. 그래서 이쪽 섹터는 순서를 이렇게 정하는 것 같아요. 오진한테 한 게임 종목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후발에서 원전 쪽에서. 원전 쪽에서. 네. 그러면 원전에서 대장은 한전기술, 그 다음에 또 세력주에는 G2파워, 다원시스, 뭐 일진파워. 여기는 또 전력 전기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LS 일렉트로닉 이런 걸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게 또 순환이 되면 자동차 부품단 하나, 그 다음에 원전단 하나 네. 이렇게 잡아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장에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뭔가 실체가 나타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초전도체 파워는 실적을 커버하지 않은 그냥 테마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성테크가 헐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7,000원단에 파워로직스나 보자 그랬는데 파워로직스가 벌써 더블이 갔습니다. 네. 저는 파워로직스는 이제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익 PN이나 볼래요. 이게 파워로직스 같이 되는지. 이것도 저는 초전도체기보다는 원익 PN이가 저는 현대차 밸류체인의 충전소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나 볼래요. 오히려 엮어갖고. 그리고 오늘은 고려제강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고려제강. 여기도 부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고려제강을 이렇게 엮어보시죠. 고려제강, 대한제강 이렇게 같이 해서 뚱딴지 같이 4월 달에 김무성 전 대표가 국회의원 되나? 우리가 전번에 전방도 보시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해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초전도체 플러스 부산판이 어떻게 되나? 저는 이번 선거판은 서울 경기판하고 부산판이 어떻게 되나가 결정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초전도체 관련주다라고 해서 매매를 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 많은. 교집합이 많은 종목들. 여기도 엮일 수 있고 저기도 엮일 수 있는데 안 오른 거. 그리고 오른 거는 대대 잡고 때려라. 네. 그렇게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